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제주 SKFC 대 수원 삼성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제주는 4-4-2 기반의 단단한 수비 블록과 빠른 역습 전개가 강점인 팀이다. 유리 조나탄은 전방에서 공을 지켜내며 이선 침투 타이밍을 살려주는 핵심 자원이다. 남태희는 하프 스페이스를 자유롭게 오가며 전개 템포를 조절하는 연결 고리 역할을 맡는다. 김승석과 김준하는 측면에서 동시에 속도를 살릴 수 있는 자원들이다. 이창민의 전환 패스는 상대 라인이 올라올수록 위력이 커진다. 김동준 골키퍼의 안정적인 선방 능력도 큰 강점이다. 수원은 반드시 다득점이 필요한 상황이라 라인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일류첸코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여전히 위력적인 타깃형 공격수다. 세라핌은 개인 돌파는 좋지만 전개 속도를 끊는 장면도 자주 나온다. 홍원진은 넓은 수비 커버 범위를 요구받으며 부담이 커진다. 권항규는 제공권은 강하지만 뒷공간 스피드가 약점이다. 골키퍼 포지션 불안도 끝까지 변수로 남아있다. 수원은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그만큼 수비 뒷공간이 계속해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제주는 남태희와 이창민의 전환 패스로 이 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다. 김동준 골키퍼의 안정감도 수원에게는 부담이다. 전체 흐름은 제주가 실리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크레모네세 대 US 레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크레모네세는 3-5-2 기반의 두터운 중원과 날카로운 역습이 강점이다. 보나촐리는 박스 안에서 마무리 집중력이 높은 스트라이커다. 오케레케는 중원에서 인터셉트와 전환 속도가 뛰어난 자원이다. 제르비는 탈취 이후 직선적인 킬패스로 공격 속도를 끌어올린다. 윙백이 동시에 오르며 측면 폭을 넓게 활용한다. 짧은 시간 안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다. 레체는 4-3-3 기반의 높은 라인과 강한 전방 압박이 특징이다. 카마르다는 뒷공간 침투로 수비 라인을 끌어내는 역할을 맡는다. 테테 모렌테는 측면 1대1 돌파가 주목이다. 라마다니는 넓은 수비 범위를 커버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포백 라인이 올라가면 간격 관리가 흔들리는 문제가 있다. 역습 대응에서 수적 열세가 자주 발생한다. 레체가 주도권을 쥘수록 크레모네세의 역습 위력은 더 커진다. 오케레케의 탈취 이후 전개 속도가 핵심 변수가 된다. 포백 뒷공간이 벌어질 경우 레체는 큰 위험을 안게 된다. 찬스의 질에서는 크레모네세 쪽이 앞선다. 한방 싸움으로 흐름이 갈릴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엘체 대 지로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엘체는 3-4-1-2 기반으로 내려앉아 버티는 운영을 선호한다. 라파미르는 제공권과 세트피스에서 가장 위협적인 자원이다. 헤르만 발레라는 측면 전진 이후 복귀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다. 로드리고 멘도자는 압박에 몰리면 전개가 느려진다. 중원 숫자 싸움에서 밀리면 수비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결국 한방 위주의 공격 의존도가 높은 팀이다. 지로나는 3-4-3 기반이지만 인버티드 풀백 전개가 특징이다. 바나트와 아스프리아가 중앙 숫자 싸움에 적극 가담한다. 비첼은 후방과 중원을 잇는 빌드업 조율자 역할을 맡는다. 중원에서 항상 수적 우위를 만드는 구조가 안정적이다.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스위칭 패턴이 매우 매끄럽다. 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상대를 밀어붙이는 팀이다. 엘체는 초반 세트피스로 승부를 보려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경기 주도권은 지로나가 가져갈 흐름이다. 중원 숫자 싸움에서 엘체가 계속 밀릴 가능성이 높다. 라파미르의 한방이 아니라면 반전 포인트가 많지 않다. 시간이 갈수록 지로나 쪽으로 흐름이 기운다. 네 번째 경기 브라이턴 대 웨스트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라이튼은 4-2-3-1 기반의 안정적인 빌드업이 강점이다. 웰백은 등지는 움직임과 뒷공간 침투를 동시에 수행한다. 미토마는 왼쪽에서 1대1 돌파와 컷신이 모두 위협적이다. 오라일리는 이선에서 전개와 마무리를 동시에 책임지는 에이스다. 더블 볼란치는 후방 안정과 압박 유지 역할을 수행한다. 홈에서는 템포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팀이다.
웨스트햄은 3-4-3 기반의 전환 속도를 활용하는 팀이다. 윌스는 전방에서 버티는 역할과 연계를 책임진다. 보웨는 뒷공간 침투와 컷인 마무리가 매우 날카롭다. 마테우스는 중원에서 볼 운반을 담당한다. 전방 압박 이후 리커버리 속도가 느리다는 약점이 있다. 라인 간격이 쉽게 벌어지는 팀이다. 웨스트햄이 압박을 시도할수록 뒷공간은 더 크게 열린다. 오라일리가 이 공간을 점령하면 흐름이 급격히 기운다. 브라이튼은 굳이 빠르게 갈 필요 없는 경기다. 웨스트햄은 보웬 역습 한 방에 의존하게 된다. 전체 운영 안정감에서는 브라이튼이 앞선다. 5번째 경기 칼리아리 칼초 대 AS 로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칼리아리는 4-3-1-2 기반으로 박스 근처 밀도가 높은 팀이다. 보렐리는 전방에서 버텨주는 힘이 좋은 스트라이커다. 폴로룬쇼는 피지컬과 전진 패스가 강점이다. 에스포지토는 이선에서 침투와 패스를 연결한다. 라인이 올라가면 세컨볼 경쟁력이 약해진다.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편이다. 로마는 3-4-3 기반의 측면 전개와 세트피스가 강력하다. 엘 샤라위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슈팅이 위협적이다. 마니코네는 중원 압박과 전환의 핵심 자원이다. 퍼거스는 전진 패스로 공격 전개 속도를 높인다. 최근 세트피스 전술 완성도가 매우 높다. 박스 안 세컨볼 공략 능력이 뛰어나다. 칼리아리는 오픈 플레이보다는 박스 안 밀도로 승부를 본다. 반면 로마는 세트피스에서 확실한 무기를 갖고 있다. 라인을 올리는 순간 칼리아리는 더 위험해진다. 로마가 먼저 득점하면 운영도 훨씬 수월해진다. 한 끗 승부는 로마 쪽이 유리하다. 6번째 경기 함부르크 대 베르더 브레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함부르크는 3-4-3 기반의 빌드업과 측면 스피드를 활용하는 팀이다. 퀘니이스 데르퍼는 돌파는 위력적이지만 수비 복귀가 느리다. 렐레시트는 활동량은 풍부하지만 패스 선택이 단순해질 때가 많다. 렘베르크는 전진 패스로 변화를 주지만 안정적인 운영 성향이 강하다. 전반에는 점유는 가져가도 박스 침투는 제한되는 흐름이 잦다. 후반으로 갈수록 윙백 체력 저하와 라인 간격 붕괴가 반복된다. 브레멘은 4-2-3-1 기반의 안정적인 더블 볼란치 구조를 가진 팀이다. 그릴은 중원에서 템포를 안정적으로 조율하는 연결골이다. 은진마는 후반으로 갈수록 측면 돌파 위력이 더 살아난다. 슈미트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 타이밍이 매우 뛰어나다. 세컨볼 회수 이후 2차 3차 공격 전개가 매우 매끄럽다. 수비 전환 시에도 중원 1차 차단이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전반에는 함부르크가 점유율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윙백 체력 저하가 그대로 약점으로 드러난다. 은진마의 측면 돌파와 슈미트의 침투 루트가 본격 가동될 타이밍이다. 브레멘은 세컨볼 싸움과 템포 유지에서 훨씬 안정적이다. 시간이 갈수록 흐름은 브레멘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